일단 오늘 금일 코스피 지수는 1%대, 코스닥은 2%대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수의 낙폭이 막 예전처럼 막 2%, 3%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코스피는 1%고 코스닥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종목들이 보면은 또 상승 종목 358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종목 가까이가 빠졌는데 어찌 보면은 좀 종목의 낙폭이 좀 심한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죠.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낙폭이 심했던 게 그거 뭐죠? 올리패스? 뭐 이것도 임상 결과가 시장의 기대치 이하였기 때문에 오늘 완전 나락갔습니다. 사실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그쵸? 조교분들은 아실 거야. 그 올리패스를 가지고 좀 많이 먹고 나왔는데 와, 이렇게 약간 제약바이오의 무서움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에 하한가를 갈 줄이야. 맞아요.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도 제가 60일선에서 한번 맞고 밀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못 뚫고 한번 밀릴 것 같다고. 근데 순간적으로 볼롱하고 한 2, 3%대 올라가더니 120일선 깨고 내려왔어요. 뭐 120일선과 60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시장부터 짚어드리고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종목들 이것저것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일단은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매번 똑같죠.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제가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리고 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흔들리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 금리도 따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다고 했지만 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과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미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게다가 FOMC 회의 전까지는 연준에서 어떠한 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야 걱정하지 마, 절대 금리 절대 인상 안 해, 걱정 마, 이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진 않았을 텐데 금리 인상을 못할 거 알지만서도 뭐랄까 이러한 시장 상황들을 보면 그래도 만에 하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국채금리가 올라간 게 단순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만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죠. 자,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경기부양책이 과연 호재일까? 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시장이 올라갈 때는 경기부양책이 호재였어요. 그런데 경기부양책이라는 게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푼다라는 거잖아요. 최근에 악재가 됐던 요소가 뭐냐면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풀어서 돈이 너무나도 넘치다 보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화폐를 회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금리 인상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은행 이자 많이 준다 그러면 은행에다 다시 다 돈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있는 유동 많이 풀려있는 시장의 돈을 모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우려들이 생긴 이유가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어서 녹화를 눌러야 되는데 녹화를 안 눌렀었어요. 다시 해야지. 자, 어쨌든 그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나온 리스크예요. 시장이 돈을 안 풀었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없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돈 많이 풀어가지고 뭐 금리 인상 가능성,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상원 의원을 통과했대요. 자,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다 더 푼대요. 옛날에는 이게 호재였죠. 근데 지금 최근에 드러난 악재는 그 호재 때문에 생긴 악재였죠. 그럼 여기서 시장에 경기부양책으로 돈 더 푼다라고 하는 게 시장을 미친 듯이 끌어올릴 만한 호재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냥 반짝 시초엔 좋을 수 있겠죠. 경기부양책 통과됐대 이러면서.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지금 돈 많아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 악재인데 거기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돈을 더 푼다고?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 가지고 경기부양책 통과됐다고 제가 막 미친듯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강 후약 장세. 시초에만 반짝 올라가고 다시 빠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 번에 화끈하게 밀어줄지는 몰랐어요. 적당히 보합선은 유지해줄 줄 알았는데 또 연기금이 한몫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차피 시장금리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건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3월 10일은 미국 국채금리 입찰이 있는 날입니다. 3월 10일에 아마 10년물, 요새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올라가네 마네 막 이런 말들. 그 국채금리 입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미국에서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는데 사실 분 누구 사실 분 있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아무리 미국이 기축통화라 그래서 돈을 찍어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나라 빚이잖아요. 없는 돈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럼 그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 중에 나라가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 중에는 국채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돈 빌려주실 분 막 미국이 이렇게 손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 그래 미국은 안전하니까 빌려줘야겠다. 뭐 이자가 얼마죠? 저희한테 10년 빌려주시면은 1년에 한 1%씩 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 그래 미국은 안전하니까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막 불장이야. 미증시도 겁나 좋아. 막 전 세계 증시가 호황이에요. 막 엄청 증시가 좋으면 여러분 같으면은 1% 주는 국채 금리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 주식이나 사도 막 엄청나게 오르는데 미증시가 막 너무 좋고 세계 증시가 다 좋아요. 그럼 굳이 미국 국채 금리 살 필요 있겠어요? 그냥 주식 투자하면 되지. 자, 국채 금리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건 어느 순간이냐면 미국의 국채는 그야말로 초피쌀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혼란하고 미국 증시도 혼란하면 국채 금리에 대한 매력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심지어 이자도 많이 준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돈이 똑같이 1,000만 원씩 있으면 주식을 살 것 같아요. 미국 국채를 살 것 같아요. 아마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미국 국채는 이율도 얼마 안 되는데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뭐 해외 증시 같은 거 보니까 막 불장이에요. 막 아무거나 사도 막 마구마구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면 미국 채를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사실 입찰 전까지는 국채가 막 제가 저번에 파월의장 말할 때도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있게 국채 금리를 찍어 누르는 발언을 하지 않은 걸 보고 이게 조만간 국채 경매 입찰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미국도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나 하는 게 나라 재정이 많이 필요한 삭보에서 이제 미국 국채 경매하겠습니다. 입찰하실 분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해서 이렇게 힘알이 없는 발언을 했나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긴 했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제 카더라 통신이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0일, 3월 11일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시장이 막 겁주고 위험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 장세 보면 진짜 제가 말했던 2950과 3000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950선만 안 깨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엄청 간당간당한 자리란 말이에요. 막 지금 이제 내일도 만약에 떨어지면 갭자리 만들면서 밑으로 쭉 빠질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미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증시가 떨어지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국내 증시에 개파락 나오는 게 대응하기엔 훨씬 쉬울 겁니다. 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한다면 지수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껴있는 한 주에는 그냥 차트가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왜냐면 월, 화, 수 신나게 빼고 목요일, 아니 월, 화 신나게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빼고 수요일 찌글몰이고 목요일날 확 올려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반대로 월, 화, 수 막 화끈하게 올려도 목요일날 한 번에 끌어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껴있는 한 주예요. 따라서 이제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주 막 개파락 나와준다? 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 상승이라는 이유 단 하나만 가지고 시장 지수를 빼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그냥 투매 유도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히토류라던가 유가에 대한 이 추가적인 악재가 정말 현실화되는 거, 그냥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티격태격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랑 그 중동 정세를 보니까 막 그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받았대. 막 약간 이 정도 수준으로서 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정말 중국이 미국을 세게 때리는 발언을 하거나 미국이 중국을 세게 때리는 발언. 어찌 보면 갑자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한테 제재를 가하겠다. 혹은 관세를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이런 거나 중국이 미국한테 히토류 수출 안 할 거다. 아니면 대두 수입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긴장감 가지고 단순히 긴장감만 가지고 빼기에는 이유가 너무 부족해요. 근거가 부족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함? 이거 가지고는 사실 시장이 대폭락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미국 국제 경매 입찰 여기에 대한 이슈 FOMC 회의선 어차피 금리 인상한다고 말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막 흔들고 빼는 거에는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스트레스는 받죠. 근데 오늘 떨어진 종목들의 거래량을 보더라도 종목들이 악재가 막 빵빵 터져서 막 밑으로 내리꼽고 이런 종목들보다는 여느 때와 같은 수준의 거래량인데 낙폭이 심화가 좀 많이 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냥 약간 이런 건 겁주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막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은 손절할 필요도 굳이 없을 것 같고요. 추매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손절을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하기보단 좀 더 여유 있게 아래로 더 지켜보고 그렇게 손절을 하면 아마 후회를 하겠죠. 그때 월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화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정말 시장이 대폭락할 거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겁준다라는 진짜 막 그 있잖아요. 막 벼랑 끝까지 막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막 겁을 주는 기분, 막 무지하게 겁준다라는 느낌, 버틸 수 없게끔 자리들을 다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기분이 셉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적어도 손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손실을 좀 더 보더라도 적어도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에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화수목 해갖고 뭐 지수가 한 15% 빠지면 엄청나게 끔찍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을 봐도 지금보다 한 5% 정도 더 손실을 보는 건데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지금 시장을 흔들었던 이유가 단순히 그냥 미국 국제 경매 입찰 여기에 대해서 국채금리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겁을 준 거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손절했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서 그 멘탈 빠지지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빠지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다 같이 끝말잇기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정신줄 놓고 놀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죠.
일단은 내가 종목도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시장이 애매할 때 있잖아요. 시장이 애매할 때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통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악재에 반응하는 종목들도 있죠. 자, 악재에 반응하는 종목의 대표적인 건 휘토류랑 방산주 쪽이에요. 물론 유가도 있습니다. 유가는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시장의 악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좋은 경기 순환, 너도 나도 경기가 돈을 잘 벌어서 공장을 더 많이 돌려서 더 많이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요가 막 늘어나서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가 상승을 하면 그거는 시장의 악재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그건 시장의 악재죠. 근데 지금은 다른 이유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흥구석유랑 SH에너지, 화학, 극동유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날 교육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날 교육을 해드렸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걸 보면 정말 이런 흐름들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휘토류 같은 경우는 그쵸. 지금 시장이 빠질 만한 좀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 만한 게 휘토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휘토류들이 힘이 좋은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악재다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꽉 찬 양봉까지는 못 보여주고 맨날 좀 윗꼬리를 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휘토류가 갑자기 다시 올라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의 악재가 휘토류다. 이제 세계 증시 악재가 휘토류 전쟁이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동국RNS 이 친구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래요. 이 친구가 국내에서 휘토류 생산하는 회사다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찌라시가 돌면서 갑자기 휘토류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수급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휘토류 같은 경우는 그냥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섹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빠지고 휘토류가 음봉 보여줬을 때, 휘토류를 잡는 타이밍은 올라갈 때 잡는 건 좀 위험해요. 올라갈 때 잡는 건 좀 위험하고, 시장이 양봉을 보여주면 보통 휘토류는 음봉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휘토류가 음봉 보여줬을 때, 꽉 찬 음봉 그렇게 보여줬을 때 그때 휘토류를 들어가시면 좋을 거예요. 자, 오늘 또 보면은 JW 중개제약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순간적으로 윗꼬리를 그냥 확 치고 밑으로 내리꼽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았어요. 얘도 로슈 이슈였나? 중해제약도 그랬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딱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딱 이제 61선을 뚫으려고 하는, 자, 제가 저항 구간 뚫을 때는 항상 이슈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항 구간이 뚫을 때는 시장이 괜찮든가, 아이고 수민님 감사합니다. 수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장도 안 좋으셔서 힘들으셨을 텐데, 61선을 뚫을 때는, 그러니까 61선이 아니라 저항 구간을 뚫을 때는 시장이 괜찮든가, 아니면 이 섹터 자체가 당일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준다든가. 종근당은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그럼 제약바이오에 오늘 좀 약간 훈풍이 분다든가, 종근당 개별 호재가 강하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다든가, 이런 이유가 필요했죠. 근데 오늘 종근당이 그거 떴죠. 코모땡 치료제 3상이었나요? 그거 떴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슈가 뜨자마자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바로 내리꼽았어요. 자, 이게 여기를 61선을 뚫으차고 하니, 물론 개별 종목의 호재는 맞아요.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는 만약에 차라리 종근당이 금요일날 이거 이슈를 터뜨렸죠?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공시를 띄워도 하필 이럴 땐 띄우냐? 차라리 그냥 오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가만히 닫고 있었으면 61선 부근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약간 훈풍이 불 때 삼상 허가 신청이었죠?
허가 신청 떴다 딱 하면은 더 치고 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올리패스도 그렇고 바이넥스였나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악재까지 빵 터졌어요. 그 바이넥스에 대한 악재까지 빵 터지면서 그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근당이가 허가 신청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올라가다가 여기 못 두르니까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야, 이거 여기 지금 오늘 시장 못 뚫는다 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막 이렇게 터졌다. 근데 이렇게 끝났다? 아, 끔찍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아마 종근당 평단가를 형성하는 게 이 121선 부근에서 평단가를 형성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종근당을 61선 부근에서 매도하세요 해서 제가 걸어두라고까지 말은 안 했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 종근당 걸어둬서 팔고 나오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61선 찍고 내려오는 거 보고 하다가 다시 자기 평단가나 평단가에서 마이너스 한 2% 이렇게 손실돼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졌다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힘이 좋지 않았고 뭐 실망 매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으니까. 사실 오늘 터졌던 거래량이 이날 올라갔던 거래량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날 이 부분에 들어왔던 사람이 실망해서 털고 나갔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리 뒷거래량이 충분하고 위에 갭자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마냥 무한정 홀딩할 수는 없겠죠. 제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빠진다고 추매하는 섹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121선 부근에서 평단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41선까지 기다려서 추매한다라고 하면 아래로 무려 10%나 더 빠져야 돼요. 10%는 사실 좀 기다리기 좀 그래요. 그렇게 빠져서 1배수 추매를 했을 때는 비중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근당 같은 경우도 얘도 뭐 전체 손절이나 부분 손절, 전체 손절은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이 구간 저번에 만들어놨던 바닥 구간 있죠? 요 구간 16만 한 5천원 정도 이탈을 했을 때는 전체 손절을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1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섹터니까 많이는 안 샀어요. 많이는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중에 한 30만원 정도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딱 잘랐어요. 아, 진짜 100만원 중에 30만원 잘라야겠다. 또 그곳에 그래서 만약에 종근당이 제가 말한 26만 5천원 자리를 깼을 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20%나 30% 정도는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원 샀으니까 30만원에 그러니까 부분 손절이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얘가 여기 딱 이탈하는 척 하더니 다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막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막 가버렸어. 그래도 내가 부분 손절을 했기 때문에 남은 거 갖고 먹으면 덜 먹는다 뿐이지 못 먹는다는 아닐 거예요. 일단은 이 자리 깨졌을 땐 부분 손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수익 볼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아무리 이 종근당,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막 그렇게 접근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설픈 제약바이오 회사보다는 훨씬 튼실한 회사 맞고요. 매년 연말에 종근당 같은 경우는 무증을 해줍니다. 당신이 100주를 갖고 있으면 제가 뭐 3주든 4주든 공짜로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의 개념을 무증으로 하고 있는 회사니까 길게 봤다. 내가 어설픈 제약바이오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어쨌든 꼭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자리 이탈하면 수익 볼 때마다 그냥 한 주씩 여유 있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근당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 재료가 너무 많은 회사라서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는, 그러니까 저는 돈 못 버는 제약 화세는 일단은 제약 바이오주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종근당, 유한양행 1년에 적어도 1조 이상 버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사실 지금 힘을 못 받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코모땡 때문에 제약 바이오의 전체적으로 시세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힘아리가 좀 없다는 느낌? 그럼 이거를 뒤집으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코모땡 치료제가 아닌 이 제약바이오 이 회사들이 본인만의 원래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던 게 그런 거잖아요. 임상실험 뭐 코모땡 치료제 임상실험이 아니라 막 자기가 하고 있는 뭐 항암 치료제 뭐 어떤 약품에 대해서 임상에 돌입했다 막 이런 거일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보여줬었거든요. 결국 이제는 그 코모땡으로 터지는 호재는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한 호재가 안 될 거예요. 결국 이제 다시 본업에 충실해서 자기 회사가 밀고 있던 그런 치료제나 약물들, 여기에 대한 임상이나 개별 호재들이 터졌을 때 또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